부산 북구에 재보궐선거에 나가겠다고 결심을 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한동훈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으로 복당이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국회의원 한동훈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시작하는 한동훈 의원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동훈 의원은 당분간은 한동훈 후보의 당선을 아무도 예측하지 않을 때도 한동훈 후보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셨단 말이죠. 나는 한동훈이라는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예. 당에서 사실은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인해 가지고서 제명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제명을 당한 것도 다른 사람처럼 무슨 뭐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하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서 견뎠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서 부산 북구에 출마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 후보가 뭐 국회의원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지 않든 네. 자기가 할 일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 굳이 이번에 보궐선거에 안 나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이 이제 부산 북구에 재보궐선거에 나가겠다고 결심을 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네. 인지도가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일 거예요. 인지도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게 인지도가 당 비대위원장에서 총선을 이끌었고 그다음에 63%라고 하는 지지도를 가지고 당 대표도 당선이 됐고 예. 그러고 나는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위 덕목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적에 즉각적으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거예요. 나는 그건 대단한 시민의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과연 정치인이 그와 같은 특히 여당의 정치인이 그런 소위 즉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 것이냐. 근데 나는 그걸 굉장히 높이 사는데 뭐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걸 마치 배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그 인지도에다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한동훈이가 국회에 가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할 사람이라는 것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정우 후보나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 소위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의 중요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동훈이가 될 거다 그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아도 여당 대표로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평가받을 일이다. 당연한 거죠.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계엄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거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동훈이가 사실은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가서 한 2달 동안 참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가지고서 오늘날과 같은 소위 성취를 이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시련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해요. 선거 과정에서 시련을 겪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한동훈 후보의 앞으로 정치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시련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어요. 국민의힘의 전 중진들이 동원돼 가지고서 한동훈이 낙선하려고서 노력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민식 후보 밀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갖다 겪으면서도 당선이 됐으니까 이번에 아주 깊이 터득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나는 한동훈 지금 당선자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검찰 출신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검찰 출신이라는 약점을 갖다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좀 극복을 하는 노력을 좀 하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 선거 운동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으로 복당이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당장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당장은 지금 반 한동훈 세력이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복당이라는 것은 나는 이루어지지 않으라고 해요. 정치인 한동훈은 시작됐지만 국회의원 한동훈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시작하는 한동훈 의원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한동훈 의원은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고서 정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좀 제대로 주시를 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대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힘에 변하려고 그럴 거예요. 예. 그때 자기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갖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당장 뭐 오늘 내일부터 국민의힘에 각을 세우는 SNS를 낸다든가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하면 안 네.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반대 의견만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서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치 지도자는 자기가 앞으로 뭐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다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국민이 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고. 예. 흔히 얘기해서 지금 한동훈 당선자가 얘기하기를 보수 재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보수 재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보수만 재건한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도가 생기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과거에 보수 결집, 보수 대통합 등등 해봐야 결과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으니까 예.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만들 거를 시도를 해야 돼요. 막연하게 보수가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보수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비전을 좀 보여라. 국민의힘 내부 싸움에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당선됐을 때까지 했던 노력보다 지금부터의 노력이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그런 좀 들어요. 거죠. 이제서부터는 한동훈 당선자는 사실은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즉 본인은 스스로가 나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졌을 테니까 한 나라의 리더가 되려면은 무엇을 충족을 시켜야지 그것이 가능한가를 갖다가 아마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대권의 꿈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 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플랜을 잡아라. 그러니까 지금 2030년까지 앞으로 4년이 남았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 때까지. 예. 그때까지 자기가 지금서부터 국회의원 2년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의 설계를 갖다 하고 그다음에 다음 총선에 또 출마를 해야 될 테니까 예. 그렇게 해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다 자꾸 갖춰가라는 거네. 오세훈 시장 지금 대선 주자로도 저희가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대권 가능성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5번이나 있는데 원래 그거 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은 대통령 선거고 지자체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해예요. 예. 그때는 이제 지자체 선거는 더 이상 출마를 할 수가 없잖아요. 3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자도 본인의 생각에는 다음에 대권에도 한번 도전을 해볼 그런 의향을 가졌다고 난 봐요. 네. 지난번에도 대선 출마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자기는 취소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때는 이제 시장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 대권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 2030년에 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한동훈 이 두 사람이 또 굉장히 경쟁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죠.